네, 곧 이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학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단국대학교 대학원 수학교육학과 박사과정 김정현입니다. 음, 제 블로그 수치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이제 8월 오늘 3일이고 지금 12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후 아니고요. 네, 0시입니다. 2일에서 3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촬영 중인데 2일의 조회수가 갑자기 폭탄이 돼버려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네, 역시나 기자단을 하면서 올림픽에 대한 내용을 올렸더니 네, 조회수가 급격히 상승됐습니다. 어, 항상 그렇더라고요. 제가 올림픽을 볼 때 물론 선수의 응원도 있고 뭐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오면 당연히 응원합니다만 저는 경기 규칙을 알아보고 이제 영상 시청을 하곤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어떤 공부했던 거 뭐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하면서 보는데 제가 당시 18년도 때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이제 쇼트트랙에 이제 결승 진출 뭐 이제 거기는 이제 파이널 A, 파이널 B로 나뉘어서 이제 올리는 것도 있고 또 이제 DNF라고 하는 이제 육상에서도 있습니다만 실격 처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이제 부여하기도 하죠. 또 어떨 때 반칙패가 이제 걸리느냐라는 내용을 제가 적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쓰다 보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이 또 많이 오시더라고요. 음. 제가 지금 잠깐 들어가 볼게요. 페널티 PEN이라고 하는 이제 쇼트트랙의 내용이 있고 DNF가 다른 내용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음, 저도 이것 뭐지 했는데 DNF는 이제 did not finish라고 하는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하는 거고 DNS는 스타트를 시작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Q 그리고 A 뭐 이렇게 있는데 육상에서도 이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Q는 이제 쿼터 파이널 뭐 이게 진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A가 이제 심판에 따라서 어드밴테이지를 이제 주는 그런 기호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쓰다 보니까 조회수가 어제 좀 상당히 높게 나와가지고 좀 놀랬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는 올림픽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감정에서는 올림픽 볼 때 경기 규칙들을 조금은 보면서 시청을 하시면 조금 더 재미있는 어떤 이제 관람이 되지 않을까, 시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번째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갑자기 왜 문장이 아니지라고 하실 텐데요. 조금 제가 이제 할 이야기들이 있어서 화살표 방향으로 좀 전개를 해봤습니다. 극한의 존재성, 그리고 연속의 존재성, 그 다음으로 나오는 미분 가능성입니다. 화살표가 있으니까 뭔가 더 촘촘해 보일 것 같아요. 그쵸? 촘촘합니다. 촘촘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강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극한의 존재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 네, 바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필요했었습니다. 우리는 x가 a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좌극한이 하나 있을 거고 우극한이 하나 있을 겁니다. 좌극한은 어떤 기호였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좌극한입니다. 큰 거에서 오른 것은 우극한입니다. 이거 기호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뭐 오른쪽 극한, 왼쪽 극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대학에 오면 똑같이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아직까지 변함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래도
음, 좌극한, 우극한이 저는 편해서 말씀드리지만 교육 과정이 바뀌었다면 네, 오른쪽 극한, 왼쪽 극한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fx에 대해서 a를 기준으로 왼쪽 극한이랑 오른쪽 극한이 같으면 극한 존재, 아니면 극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극한의 존재성으로서 판별하는 내용이 되죠. 이게 전부입니다. 극한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러고 나서 배우는 게 함수의 연속인데 이 연속의 존재성은 조금 더 까다로웠습니다. 뭐냐면요. 연속의 존재성을 바라보려면 네,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극한이 필요했습니다. 극한이 필요했고요. 함수값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같아야 돼요. 다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똑같아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또 같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 극한이죠. 우극한 그리고 좌극한 이거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마저 같아지는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는 함수값과 극한값 두 개가 같아야 되므로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뭐 좌극한 우극한 같은 거는 뭐 상관없을 거니까 그렇다 치겠는데 함수값이 달라져 버린다? 예, 그러면 연속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 상에서 가운데가 떨어져 있고 여기에 붙어 있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네, 연속이 아닌 거죠. 어디에서? 네, 여기에 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기까지 연속의 존재성도 파악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이제 미분 쪽입니다. 우리가 미분 계수도 살펴봤고 미분 계수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미분 계수가 뭐였냐면 네, 접선의 기울기라고 지난 세 번째 영상에서 밝혔었죠. 그래서 A 이제 f 프라임 a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극한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극한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델타 x 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라고 하는 이 식이 바로 미분 계수가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쓰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저는 다음의 내용을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갑자기 x가 등장해 버렸습니다. b도 아니고 x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x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 잠시만요. 자, 그 와중에 지금 휴대폰에 진동이 울려서 잠깐 대기 좀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음,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끊겨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편집 없이 제가 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제가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쓸모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데 오늘은 좀 나와버리는 느낌이네요. 자, 어쨌든 X랑 A가 등장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B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이 궁금한 거죠? X가 A라는 곳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한가? 이 부분을 묻는 거예요. B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것도 알겠고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궁금한 게 뭐냐면 X를 A로 한없이 가까이 보냈을 때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보낸 거니까
그래프 상에서 그리면 다음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곡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곡선 중에서 점을 다음처럼 찍는 거죠. 이렇게 하나 찍고 여기에 하나 찍겠습니다. 그러면 이 둘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내용을 할 수 있느냐? 여기가 A가 되고요, X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fx, fa의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y의 증분이죠. 그 부분도 함께 보는 건데, 그랬을 때 극한값이 어떻게 되겠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값을 이제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다음의 내용을 정리하는데요. 이 기호는 극한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우리가 미분 계수라고 보지 않고 극한이라고 보겠습니다. 극한. 그러면 이 극한에 대해서는 무엇이 성립하느냐? 네, 극한 값이 존재하는지를 묻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존재 여부. 그럼 우리는 이 얘기를 또 할 수 있다. 어떤 얘기냐면요. x가 a로 가까이 가는 상황에서 이 상황만 볼게요. 이 상황만. fx 네 존재할 거고요. fa 네 상수니까 존재할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만 보면 극한 존재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계산할 거냐? 바로 좀 글씨가 갑자기 좀 이상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는 제 기분 탓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는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네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그리고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왜냐면 이 리미트라고 하는 이 기호 때문에 분배 법칙이라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과정을 할 건데, 그것을 써보면 앞에 있는 것은 미분계수였고요, 뒤에 있는 것은 1차 함수여서 결과적으로는 0이 성립합니다. 0.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 이거랑 곱하기 0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0이 등장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f'a가 되고 뒤에 있는 x-a는 네, 0이 되는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미트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우리가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의 fx의 극한 값이 fa가 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x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이걸 얘기하는데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기호만 놓고 보면 연속이에요. 근데 아래 내용을 통해서 미분 계수가 0임을 밝히는 과정이면 미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연속보다 더 강한 조건을 이야기하면 네,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극한의 존재성은 굉장히 약해요. 위크니스합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쪼여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연속이고요. 그보다 더 강하게 오는 건 미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반대로 연속인데 미분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연속인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이 직접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가 많아졌는데요. 좀 중간중간 이야기의 좀 흐름이 끊겼을 수도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에도 뭐 연락이 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구독자가 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기분 좋은 날이 된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좀 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